가장 멀리 가는 차가 700km까지 갑니다. 700km? 아이오닉 6보다 멀리 가는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뉴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 좀 느껴지세요? 예전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최고다, 주가는 토요타가 최고다, 이런 얘기했던 거 다 옛말이 됐죠. 요즘은 테슬라가 주가 최고인데, 그런데 이 엄청난 테슬라, 이 테슬라를 넘보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차를 제치더니 BMW, GM, 벤츠, 포드 뭐 다 제치고 결국엔 폭스바겐 그룹까지 제쳐서 이 세계 3위가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다름 아니라 중국 회사 비아디인데요. 비아디가 독일에 있는 모든 회사보다도 더 주가가 높은 회사가 된 거죠. 사실 이 비아디 이제 막 20년 된 젊은 회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70조. 야, 어떻게 이렇게 됐노? 판매량도 테슬라를 넘어서 세계 1위라고 주장합니다. 진짠가? 사실 요건 조금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린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비아디 국내 시장에 제대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비아디 코리아 법인을 이미 설립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이 비아디 어떤 회사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비아디 설립자는 왕찬푸 씨입니다. 왕찬푸, 가만히 있어.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이게 전할 전이죠. 여기에 복복 그러면 왕전복 씨. 아니 왜 웃어? 왜 웃어? 이름 갖고 웃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아유 왜 웃어? 네, 이 왕전복 씨께서, 아니 왕찬푸 씨께서 처음에 창업하실 때만 해도 이 휴대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때 당시 중국이 이 휴대폰 사업이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휴대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빵 터졌죠. 그러면서 기술을 막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이 좋다는 인정을 받아서 일본의 산요에도 수출을 하고요. 소니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정도였습니다. 이 배터리를 휴대폰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란 배터리는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도 배터리를 납품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납축전지 있잖아요. 뭐 건전지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그 시절에 중국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일단 난리였던 시절이었죠. 중국 자동차 회사가 무려 500개 넘는다 이랬던 때예요. 그러다가 비아디가 2002년 중국 시안시가 갖고 있었던 국영 자동차 기업, 국영, 이게 중요합니다. 친추안 자동차라고 하는 작은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때 당시 중국 자동차 회사들 뭐 말씀드렸듯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세계에 다 수출하지, 이 500개 자동차 회사 중에 상당수를 다 납품하지, 이런 배터리 회사가 오히려 단가는 훨씬 낮았지만 훨씬 더 알짜배기고 안정적이고 매출도 더 높았던 거죠. 비아디가 인수하는 걸 보면서 다들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를 인수해? 뭐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 인수하면 시너지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망필이다, 저거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들 다들 내다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중국 정부는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중국 차가 반드시 한국, 유럽, 일본 자동차 회사를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연기관은 글렀다. 이거 바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 전기차 시대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전기차 굴기를 시작한 거예요. 2002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봄철만 되면 뭐 미세먼지로 난리잖아요. 너무 뿌해.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 넘어와서 필터링 된 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중국 본토는 어떻겠어요? 거기는 뭐 아예 생존이 위협될 정도로 진짜 라이프가 아니고 서바이빙 그런 정도니까 중국은 당연히 이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한 2010년 이후에 아마 중국 가보셨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오토바이 소리가 뭐 밤새 시끄럽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엔진 오토바이를 한 큐에 그냥 금지,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겠어요. 모든 오토바이란 오토바이는 한순간에 전기 오토바이로. 이게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야. 중국은 뭔가 칼을 빼들면 한다면 한다주의가 있죠. 이 오토바이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 것처럼 이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 주고 주차 우선권 주고 그리고 충전 전기는 할인해주고 그리고 번호판까지 줬습니다. 자동차를 줄여야 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주지 않은 거죠. 전기차만 번호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전기차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죠. 거의 한 200개 넘는 전기차 회사들이 갑자기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가다가 그냥 혼자 불나기도 하고 길에 멈춰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회사들을 딱 놓고 여기서 기술력 없는 회사는 보조금을 절대 안 준다, 이런 식의 정책을 쓰면서 많은 회사들이 스스로 도태됩니다. 그때 당시 중국 회사들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비아디는 어때요? 아까 국영 자동차 기업을 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비아디 차를 봤을 때 그때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기술력이 없는 형편없는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영 기업에서 이제 민간에 팔면서 야, 이 회사 괜찮은 회사야, 아우 기술력 좋은 회사야 이러면서 팔았는데 갑자기 비아디가 저희 기술력 좀 부족한가요? 그럼 어떻게 기술력 부족하다 그래? 기술력 훌륭하네, 야 차 좋네, 야 좋다 이러면서 팔게 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비아디 입장에서는 차를 대충 막 발로 만든 것 같은데 근데도 어쨌든 보조금은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뭐 빵 터지는 회사가 됐죠. 정부 입장에서도 막 밀어줄 수밖에 없고. 어쨌든 비아디 배터리 기술은 원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기업들이 배터리 때문에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한 회사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비아디 지분 1.9%를 5,300억에 샀습니다. 그게 작년 9월에 내다 팔았는데 1조 7천억에 내다 팔았죠. 야, 3배 장사.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럴 때 팔았어요. 그때 당시는 뭐 잘 팔았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더니 내려오네. 잘 팔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좀 이따 팔지. 좀 아깝긴 한데 비아디가 너무 컸어요. 옛날에 삼성이 투자할 때만 해도 비아디는 우리하고 관계 없는 회사, 그래서 뭐 배터리나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아디가 너무 커서 거의 뭐 경쟁 관계가 되니까, 경쟁 관계가 된 상태에서 상대 회사에 투자하는 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갑자기 도요타 주식을 막 사들여.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이 볼 때 뭐야 이거 현대가 자기네 사업보다 저쪽 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긴 어렵죠. 상대 입장에서도 어쨌든 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면 껄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워렌 버핏이 그럼 언제 샀냐? 여기 샀습니다. 2008년 2002년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2008년에 사셨어요. 이거 이때 2,700억 원을 들여서 사셨다고 하는데 와, 투자 아주 그냥 화끈하게 하셨네. 워렌 형은 한번 들었다 하면 14년 들고 가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그게 지분이 지금은 8%라고 합니다. 수익이 3,400%? 야, 역시 버핏 형입니다. 역시 대단하시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비아디는 들고 있어도 테슬라 주식은 한 주도 안 갖고 있다는 걸로 유명하죠. 야, 참. 그래서 이 비아디는 중국 회사가 아니고 이 외국 자본도 상당히 들어간 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출한 나라? 미국 당연히 진출했죠. 뉴욕, 뭐 런던 시내버스 이런 걸로도 꽤 쓰이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시내버스로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죠. 비아디가 쌍용차 인수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그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쌍용차는 중국에서 투자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하이차가 예전에 투자했었는데 그 실패가 중국에선 너무 뼈저린 실패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해외 투자 실패 사례 중에 가장 넘버원으로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업이 간 크게 이렇게 막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지만 쌍용차 이제 토레스의 후속인 뉴백이라는 차가 있어요. 전기차 토레스인데 전기차 토레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패키징 업체를 비아디에서 합작법인으로 우리나라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쌍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시무시한 건 그뿐이 아닙니다. 이 비아디 하면 사실 예전에 한 2010년 이 정도에는 저도 중국 모터쇼도 열심히 갔는데 중국 모터쇼 가보면 이제 비아디 차들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저도 그랬고 기자들도 비아디를 보면서 좀 비웃었습니다. 그냥 막 허접했어요. 차의 냄새부터가 이상해. 차에 딱 들어가면 눈이 따끔따끔하고 뭔가 이렇게 취두부? 이런 냄새가 나요. 이런 느낌의 자동차 회사였는데 지금은 무시무시합니다. 만약에 이 차들이 한국 진출하면 이건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아디 코리아가 없던 건 아니죠. 2016년에 설립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전자부품, 전기 지게차, 전기 버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전기 지게차는 코오롱 글로벌에서 팔았고 전기 버스는 GS 글로벌이 팔았죠. 그래서 이 총판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팔고 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승용차까지 팝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에 딜러망을 구축을 완료하고요. 내년부터는 비아디의 전기차를 팔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지금도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 4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시승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천 레이스웨이에서도 하고 영종도에서도 시승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진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순수 전기차 그리고 PHEV 모델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가져오는 차들 내종, 한, 송, 당, 진 이렇게 옛날 중국 국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선 한은 준대형 세단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달에 한 10,000몇 대 정도 판매되는 차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긴 차예요. 외관은 이렇고 괜찮으세요? 괜찮은가요? 멋있는 것 같기도 살짝 아우디 느낌도 있고 뭔가 짬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독창성이 있고 걱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PHEV 모델도 있고요. 완전 순수 전기차 모델도 있어요. 이게 중국차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꽤 고급차기 때문에 외관이라든지 실내라든지 품질 수준이 괜찮고요. 그리고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487마력을 낸다고 하고 사륜구동 모델까지 나오고요. 가격이 무시무시하죠? 4천만원 정도. 사륜구동 모델도 4,800만원 정도. 5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대단한데? 실내는 이렇고 실내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송 플러스 DMI라는 차예요. 투싼과 산타페 사이에 중형 정도 되는 SUV. 일단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요. 실내는 이래요. 외관에서는 어쨌든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옛날 중국차 떠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괜찮아 보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1.5L 터보 엔진 들어가고요. 전기 모터 들어가는 PHEV 모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차이는 좀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비아디의 최신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 실이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실 하면 물개, 물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개처럼 늘씬하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도 굉장히 유선형이어서 이번에 나오는 현대 아이오닉 6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저항계수 아이오닉 6가 2.1이라고 해서 EQS를 제외하면 세계 1등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실의 공기저항계수는 몇이냐? 0.219. 이거 너무 비슷하잖아. 너무 비슷해요. 지금 공기저항계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디자인상으로 한번 볼까요? 앞을 보면 아이오닉 6가 이렇고 실은 이래요. 아이오닉 6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이렇고 C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래요. 뒷모습 아이오닉 6 이렇고 C는 이래요. 옆모습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거 저는 아이오닉 6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C이 더 예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부여를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도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면 아이오닉 6가 이렇고 C이 이런데 약간 실내의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어떤 소비자들은 C이 더 좋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주행거리를 볼까요? 이 중국차의 우리나라 주행거리는 어쨌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주행거리를 NEDC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못 가는 차가 550km부터 가장 잘 가는 멀리 가는 차가 700km까지 갑니다. 700km? 아이오닉 6보다 멀리 가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아직은 누가 멀리 가는지 모르죠.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출력을 놓고 보면 실은 가장 높은 게 530마력. 이건 530마력을 내요? 아이오닉 6 N이 나오면 그 정도 되죠. 거기서 더 대단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 4천만원부터 가장 비싼 530마력짜리도 5,500만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무섭죠. 게다가 더 무서운 문제는 비아디가 원래 뭐예요? 비아디는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든 게 아니죠.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동차 기술보다 배터리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비아디는 배터리를 다양한 걸 넣어요. 리튬 인산철도 넣고 리튬 이온도 넣고 다양한 걸 넣습니다. 거기에 또 특허 기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나더라도 불이 바로 붙지 않도록 하는 발화지연 배터리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우린 좀 도움이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현대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어디서 사왔다 이런 얘기밖에 없지 않나? 사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는 가장 비싼 부품인데 근데 이 가장 비싼 부품을 배터리 전문 회사가 직접 차를 만드니까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비아디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막 밀려 들어올 게 불보듯 뻔하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현대기아만 걱정이 아니에요. 현대기아뿐이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 회사들은 또 어떻게 되나? LG, 삼성, SK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대차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뭐 계속 얘기는 하죠. 아이 우린 자동차에 관심 없어요. 아 자동차 그거 안 해 이러는데 정말 안 할까? 왜냐면 아까 워렌 버핏이 주가를 3,400% 이득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아디도 사실 이렇게 옆으로 걷던 회사인데 옆으로 걷다가 자동차를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를 3,400%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인데 주주 입장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기죠. 자동차 회사, IT 회사, 유통회사, 어떤 회사가 어떤 수를 놓을지 정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한 대변혁기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비아디의 국내 진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그런 것들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